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 의원들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는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많게는 여러 한격이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다는데 이거 모두 그만두고 의원직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인터넷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국방부가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을 받았던 두 전직 사령관 있죠?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겼네요?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재욱 소장, 옥도경 준장, 이 전직 사이버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 네. 뭐 인터넷에 게시한 그 사이버 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 댓글 중에 지난 대선 전으로 특정 정당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혹은 지지한 정치글이 12,800여 건 달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뉴스에 대해서 네티즌들요, 이거 정치관이 아니고 명백한 선거관이 아니냐, 이제 이런 네티즌들도 꽤 있었고요. 또 이 의혹이 일어난 게 언제인데 이제야 기소를 하느냐, 국민들 관심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기소하는 거냐, 이런 분도 있고요. 예. 또 어쨌든 결론은 뻔한 거다.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걸로 결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그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철회했네요. 예, 최고위원직 사퇴 결정을 철회를 했는데. 네티즌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한 이틀 만에 이제 철회를 한 것이고요. 예. 철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서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 그 경솔한 태도 아니었냐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꼼수를 쓰거나 계산해서 행동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건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해명 보면서 네티즌들이요. 제발 개그 콘서트 시청률 좀 떨어뜨리지 마라. 정치가 더 웃긴다는 얘기죠. 네. 또 소신 있게 최고위원직 던질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다 이런 분도 있었고 네. 처음부터 돌아올 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벌써 알고 있었대요? 네, 그런 분도 계셨고요. 야, 고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하면 비웃음을 산다 하면서 이 현대 정치판에 대해서 많이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저 현대 기아차가 그 연비 과장 논란을 빚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무려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네요. 맞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와, 예. 연비 과장 논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는데 결국 1억 달러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온실가스 규제 부담금 이거 적립했던 돈들 중에서 2억 달러를 또 환경청 그리고 법무부에 의해서 추징을 당했고요. 이거 한 2천억 원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연비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 또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수천억 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게 됐습니다. 네. 네티즌들
국내에서 하던 짓 미국에서 하다가 된통 얻어맞은 건 아니냐. 그나저나 저 손실을 보나마나 국내에서 보전하려고 할 텐데 이거 걱정이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예. 현대차 협력업체들 긴장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역시 뭐 비슷한 취지의 댓글이었고요. 네. 한전 부지 다시 팔면 되시겠네. 라면서 내일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네. 한전 부지 다시 파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1롯데월드 그거 참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끊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천정에서 네. 균열이 발견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롯데월드몰 그 에비뉴엘관 8층 천장 구조물에서요. 이 예.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바닥에서 균열이 또 발견이 됐었는데 네. 이 수직 기둥에 붙은 수평 구조물인 이 보에서 50cm가량 되는 균열이 4군데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롯데건설은 이 균열에 대해서 이거는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이 철골을 감싸는 내화 보드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라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미 뭐 지금 제2롯데월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안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롯데는 계속해서 안전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안전이랑 계속 무관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자세야말로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변명할 시간에 빨리 진단이라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침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신경을 좀 써라 이런 얘기군요. 안전 문제 네. 특히 민감하니까요. 네. 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대학 도서관들이 이른바 대출 얌체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출 얌체족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개강하자마자 도서관 가서 전공 관련 서적을 그냥 대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90일 뭐 이렇게 되더라도 뭐 불이익이 크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건데 당연히 다른 학생들이 빌려서 봐야 될 여러 학생들이 빌려서 봐야 될 기회를 좀 박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런 없고요. 대학생들이 요새 풍통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이서 날짜 맞춰서요. 너는 이 책, 나는 이 책 이렇게 빌릴 책을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대출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반납 시점에 딱 맞춰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납을 하게 되면 딱 그 시간 맞춰서 가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도록 아하. 이러는 일들이 자주 있어서 대학들도 또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연체한 날짜만큼 다른 도서 대출을 중지시키고요.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하루 100원씩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얌체족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수요가 많은 책 열람만 가능하게 해서 아예 독점을 막는 이런 고유책까지 쓰는 이런 학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뉴스에 대해서 네티즌들은요. 얌체족 분명히 문제인데 대학 전공 교재 값이 너무 좀 비싼 것도 문제인 것 같다. 매년 내용은 그대로면서 뭐 연습 문제 몇 개 바꿔서 신개정판이라고 계속 내놓는 이런 교수들 얄밉다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선배 거 받아 쓰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일반 선택 부전공 살 수밖에 없는데 매 학기 2-30만 원씩 이거 너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커피숍 가서 5,000원 커피 마실 돈이 있는데 책 살 돈 없다는 거 이거는 핑계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발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이 같이 봐야 되는 것임을 좀 인지하고 대출을 해가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 제시해 주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 3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 3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 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대우건설. 네,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436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 겸직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직이 돈을 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서민들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겸직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적으셨고요. 4677번님께서는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양심껏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9015번님께서는요. 세비가 부족하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세비로 올려줘야지. 다른 데서 투잡까지 뛰면서 언제 나라를 보시겠습니까? 그나 저나 철저히 검증하면 세비 깎아지는
깎이지는 않을까 걱정이긴 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181번님께서는요. 회사원들도 투잡 뛰다가 회사에서 걸리면 혼이 납니다. 국회의원으로 뽑혔으면 본인의 소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다들 아주 반대하시는군요. 네, 철저하게 겸직은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국회의원의 겸직 업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988번님께서는요. 졸지 말고 국회의원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계시네요. 1010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 겸직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346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해도 나라 살림이 적자인데 머릿속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국회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적어주셨군요. 화들이 많이 나셨습니다.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이미 긴 정체 서행입니다. 남산 3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노년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시속 15km 미만이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사평대로 설해마을 입구부터 3호가 든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도심 안쪽은 퇴계로 따라 퇴계로 2가부터 1가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는 숭례문부터 서울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였는데요. 여당에서는 추가 재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 정책,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분이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질문 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불안, 불신, 불만, 산불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 경제 분야 질의에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경제 어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고 네. 또 이런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될 이 정부나 국회가 네.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지금 불신을 품고 있고 네. 또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불안, 불신, 불만의 산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서두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는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장관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활동이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그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저는 현재 경제 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지만은 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증시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상승 곡선을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 올라간 상승폭을 이제 다 반납하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 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표를 봐서도 그렇고 실제 체감 경기도 봐서도 그렇고요. 네. 또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수치를 봐도 그 이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이 외환 위기 때보다도 지금 더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 괜히 제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금 더 우리 최경환 경제팀이 그 기업의 활력을 좀 제고시키는 정책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점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뭐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거의 비해서 일본에서는 돈 막 풀겠다고 나오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것 같아요. 아주 예.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예.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2008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가 네. 지난달 30일 날 이제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네. 또 일본은 거꾸로 또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 경제는 강달러, 엔저 예. 이 두 개에 시달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외환 시장이 또 좀 아주 튼튼한 그 태생적 아주 튼튼한 이 체제를 가졌으면 좋은데 네. 우리 외환시장은 평상시에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좀 출렁거리죠.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 우리가 조금 더 외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그 전망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외환 시장 좀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만료돼 있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을 네.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우리가 외화 유동성 확보를 갖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 외환 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등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외환 시장 안정화도 꾀하는 정부가 좀 적극적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좀 많다고 보셨습니까? 좀 풀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외환 보유액을 갖고 적정 수준은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그 주택 도시 기금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이제 국민주택기금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 쓰는 데에만 그 기금이 서여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는 우리 주택기금으로 바꿔서 예. 앞으로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아마 이번 정기국회 제가 대표 발의한 예. 주택기금법이 통과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택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네. 이 전월세 값이 너무 치솟아가지고요. 이거 뭐 그동안에 최경원 경제팀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 당에 이한구 의원 같은 이도 무슨 집 내서 집 사라는 거냐 뭐 이런 건 잘못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요것에 대해서는 좀 양론이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전월세 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또 이것에 따라서 그 주택 담보대출, 전월세 이제 은행으로부터 또 좀 돈 좀 꼬야 또 전월세도 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가계 부채로 굉장히 그 부담스럽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그 최경환 경제팀도 네. 요 점을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고 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우리가 그 주택 활성화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네. 하는 쪽에서 정책은 추진하고 있지만 네. 이 점도 지금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네. 선거구 재조정하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선거구 재조정하자고 헌법소원 내신 적 있으셨죠?
제가 환영하셨겠네. 작년 11월 달에 예.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예. 좀 생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헌재 결정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뭐 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 판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판결의 주된 내용은 우리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다. 네. 이것이 그 헌재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95년에는 인구 편차가 4대 1이 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예. 2001년에는 이제 3대 1이 넘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이번 13년 만에 이제 2대 1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위헌 판결이 이제 나온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 그 판결 주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실시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갖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예. 국민 주권주의에서 출발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된다 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거의 소수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원제 국회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 대표성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예.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정치권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새누리당 안에서 말이죠. 네. 앞으로 선거구 획정하는데 네. 이거 뭐 또 국회에서 정개특위 만들어가지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말이죠. 후닥닥거리고 말이죠. 네. 온갖 뭐 이해관계 있는 이들이 뭐 난리 구슬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니 맡겨버리자.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여태까지의 그 관행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정말 그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맨더링이 예, 예. 벌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네.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게 그 표의 등가성 2대 1의 그 기준이 만큼 이번에는 한번 선거제도를 제대로 좀 갖췄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 맡길 거냐 네. 아니면 제3의 또 어떤 독립 단체를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할 거냐는 좀 더 논의를 돼야 되지만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선거구 획정은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그래도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던데. 그 문제는 이제 네. 그 선거 획정의 문제에서 결국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법 통과할 때 그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투표권을 행사하니까 네.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네. 선거 획정하는 그 어느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관위가 될지 어디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좀 받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뭘 제기하느니 뭐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 선진화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새누리당도 다 합의해서 법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권한쟁의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강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감히 공자 앞에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소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은 그 헌법 우선 그 위헌 여부를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것도 물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만은 그 오래된 법률 지금 특히 북한 인권법 같은 거는 2005년에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거의 10년이 되도록 어떻게 상정되지조차 않고 있거든요. 묶여 있죠. 예. 또 기초 지금 연금법도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누가 그것을 상정할 수 있느냐 이 권한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을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쟁성으로 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은 오래된 법률에 대해서 상정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에 권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진화법 자체를 헌법 소원에 대해서 위헌이다. 전체 법률이 위헌이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도 결국은 이제 여야의 협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좋은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냐? 그렇게 국회라는 데는 대타협이 안 되는 데냐? 이렇게
뭐 이런 목소리가 크죠. 네, 참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라는 게 이 대화 타협의 소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야가 왜 이 대화 타협이 안 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한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큰 대승적 견제에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발목을 걸지 말고 선뜻선뜻 이렇게 좀 같이 가지고 또 여당도 여당답게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같이 서로 대화 타협을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회 선진화법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선진화법을 보면 사실은 그 목적은 그 소수당의 폭력이라든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로 보면은 정치 실종이라든지 국회 공정 상태로 이게 이 국민들한테 비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여야의 역시 아직 정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헌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쏙 들어간 겁니까? 한마디로 하지만 저는 이 개헌 문제는 또 개헌을 추구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수면 위에 좀 나왔다가 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깐 잠수했다. 이렇게 보지만 또 개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 이걸로 계속 좀 발동을 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참 이번에도 재밌는 게 대통령은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블랙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문희상 비상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 그분은 이번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민생이 지금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소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럼 경제 살리기 언제까지 하고 언제 개헌합니까? 글쎄요. 딱 그것은 문자로든지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하여튼 우리 어려운 경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경제가 세계 경제 불안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선 민생에서 좀 자유로워야 또 개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개헌 문제가 다음 대선 주자하고 관련해서도 또 자꾸 이제 입길에 올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습니까? 반기문 현상 이런 건 왜 튀어나옵니까? 글쎄요. 반기문 씨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여당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도 아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권 주자가 누구냐 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제 짧은 정치 소견으로는 2016년에 총선이 끝나야 그다음에 그러고서도 1년 반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선 잠룡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누가 몇 퍼센트 나오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들 조금 여의도가 조금 이 문제 갖고 좀 떠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제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제 감으로 딱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태호 의원도 지금 경제 지금 살리기 하고 그리고 또 개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또 최고위원 지금 복귀를 하겠다고 또 선언을 해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나가서 개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하여튼 복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제가 쓰는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전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처신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심과 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저는 정치인이 갖는 불신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처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법안 관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당 혁신위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논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발제만 되고 아직 뭐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 직무 유기하고 말이죠. 네.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국민 소환하는 거. 네. 찬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도 우리가 오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좀 뽑아놨더니 제 기능을 좀 하면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 못하니까 이제 아이고 그걸 뽑아놨더니 소환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부끄럽습니다만은 오직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제 잘 못하는 국민 소환 대상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의원들은 소환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론은 하여튼 그쪽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또 국회의원분들이 또 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 한참 논란이 이제 벌어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김영란법에 관해서.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인지 볼 것이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이 뭐 입법 청원을 위해서 뭐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뭐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입법 청원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제 뭐 학교 동기 친구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야, 네가 정무위원장이니까 거기 어디 은행에 우리 애가 했는데 좀 부탁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갖고 아주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아주 신중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 부탁한 사람이 청탁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청탁으로 간주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다 면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친구 간에 얘기한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사회라는 게 인간관계가 법에서 취지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이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야죠, 국회의원분들이. 우리가 청탁하면 벌써 개념이 청탁하면 개념이 벌써 좋은 개념이 아니죠. 거기다 또 부정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나쁜 거다. 부정 청탁을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까지 로비스트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당한 로비와 부정 청탁에 대한 그냥 부정이 아니고 청탁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개념이 정확치 않아서 잘못하면 전부 사법부에 가서 판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김영란법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법이 모호하게 해서 괜한 어떤 사법부의 판결로 끌려가는 이런 현상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럼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못을 박아서 좀 규정을 보완하시죠, 여야 간에 지금 협의를 해나가려고 아직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 구성 안 합니까, 그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복수화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법안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김영란법 다 통과시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신데 금품 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김영란법 적용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이신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 강 선배님 잘 좀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송파 세모녀법 처리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럼요. 참 이런 우리 사회에 같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사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 정치인의 몫이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런 거 빨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하시고 고단하실 텐데 방송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푸르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815번님께서는요. 겸직 당연히 안 되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했는데 혈연, 지연, 인맥에 관련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어찌 국민 정책 위반을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 이렇게 적으셨군요. 0144번님께서는요.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게 할 일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아주 비꼬시는 듯한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2317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8121번님께서는요. 법 만드는 사람이 다른 데서 돈을 받으면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 될지는 안 봐도 뻔하죠. 욕심들 부리지 말고 국민이 맡긴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0945번으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